경북의 산사태 발생 지역은 모두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는 골짜기 두 곳이 산사태 취약 지역이었지만 실제 산사태 발생 지점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경북 지역 산사태 취약 지역은 4,900여 곳에 이릅니다. 땅의 경사도나 건물의 유무 등으로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만 기상 상황이 과거와는 달라진 만큼 평가 지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토사 유출과 급류 휩쓸림 등으로 인한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 군 병력이 동원돼 연일 광범위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또다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물 빠짐 상태를 확인하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의 산사태 발생 지역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한 곳마저도 정확히 얘기하자면 취약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녀가 매몰돼 숨진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에서는 이번 산사태가 인재라는 주민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한쪽 벽면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방이 있던 자리에는 커다란 돌과 나무들로 가득합니다. 지난 15일 오전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부녀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은 소백산 국립공원 일대 국유지입니다. 주변에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골짜기가 두 곳 있지만 이곳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은 산지 인근에 인가가 있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조사 기준에 따라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실태조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번에 경북 북부 지역에서 산사태 인명피해가 난 곳은 모두 산사태 취약 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산사태 현장과 불과 250m가량 떨어진 상류 지점에 지난 2020년 5,000제곱미터 규모의 밭이 만들어지면서 나무가 사라진 것이 피해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소소하게 떨어지는 건 떨어졌지만 이런 사태는 내가 평생 처음이라고. 5년 전에 누가 거 와서 땅을 사가지고 그걸 개간을 했단 말이에요. 개간을 해가지고 그 땅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국립공원 관리구역에 무단으로 밭을 조성한 땅 주인은 지난 2021년 처벌을 받았지만 사라진 나무는 돌아오지 않아 안타까운 인명피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컸던 경북 북부 지역은 장마철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산사태가 난 곳은 대부분 산사태 취약지구가 아닌 곳, 관리지역 밖이어서 재해관리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산사태로 폐허가 된 마을. 300mm 가까운 물폭탄이 떨어지며 뽑힌 나무와 바위, 흙더미에 삶의 보금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만 20여 명. 모두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지역 밖이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구는 기초조사와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경사도와 위험도 등을 평가해 각 지자체가 선정하는데 경북에만 4,900여 곳에 이릅니다. 실태조사할 때 영역을 주면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거기가 현황 임상이나 그 임황이나 지황, 땅의 경사도나 그다음에 산에 나무가 있는 상태나 그 주변에 가옥이 있다든지 하는 그 점수에 맞춰 가지고 등급을 매기고 해가 주면 저희들이 여기에 우리 또 시군에도 그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을 위원회 거쳐 가지고 지정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기상 상황에 이 같은 평가 지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사태 5등급으로 그 등급을 매겼을 당시 사용한 정보는 아마 한 10년 전 자료일 거예요. 그리고 이 강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5등급이었던 게 훨씬 올라갔는데 그것이 이제 갱신이 못 된 거죠.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그런 강우가 변하고
점점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을 반영이 안 돼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뒤늦게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만약에 우리가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뭐 적극적으로 이런 위험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주민분들을 미리 딴 데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면은 인명사고는 없었을 수도 있겠죠. 경상북도도 이번 재해를 단순한 산사태가 아닌 기록적 폭우로 인한 토사재해로 규정하고 정부와 함께 합동 연구조사를 실시해 새로운 재난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북 예천군은 이번 비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19일 16시 기준 사망자가 13명, 실종자가 4명인데요.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중에 수색을 하던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임시 거주시설에서 지내던 주민들은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니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일 오전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에서 실종됐던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의 60대 아내는 18일 용문면 제공리 한천 일대에서 숨진 채 먼저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하던 날 저녁에 같이 주무셨는데 마을 방송을 했나 봐요. 차를 빨리 대피시키라고. 그래 차를 가지러 나가셨다가 두 분이 그렇게 당하신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언니가 된 것 같다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많이. 그렇게 우리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너무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말을 전달을 해야 될지. 여전히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한창인 가운데 예천 보문교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관계 당국이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예천군 문화체육센터에 임시 거주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산사태로 토사가 집으로 밀려들어와 생활이 어렵거나 약해진 집안 탓에 산사태가 염려돼 대피한 주민 50여 명이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흘째 이곳에서 머물고 있다는 어르신은 지역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예, 그래 말이래. 그런 사람들 어이든동 고 잘 땡기시고 그래 힘내고 그래 얼른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래 돼야 되지요 뭐. 예, 너무 미안하고 그래요. 예천군은 수색에 전념해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리고 신속한 복구 작업으로 빠른 일상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런 지하차도 수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여름 부산에서는 지하차도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요. 서울에서도 지난해 8월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록적인 폭우로 시내 16개 지하차도가 침수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지하차도 수몰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다혜 기자가 지하차도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지하차도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2020년 발생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지하차도를 지나던 운전자 3명이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부산시는 약 30억 원을 들여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에 차량 출입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차단기 설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지난해 8월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서울의 지하차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수 때 차량의 진입을 막는 차단기나 또 진입 금지를 알리는 전광판 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하차도 입구와 내부를 아무리 둘러봐도 별다른 안전장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침수 우려 지하차도는 모두 87곳, 이 중 차단기가 설치된 곳은 25곳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임시 방편으로 진입 금지를 알리는 LED 표지판을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진입 차단 설비를 설치하기에 앞서서 진입을 금지하는 문자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린만 당장 임시로 설치를 하고.
차단기 설치를 위해선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언제쯤 확보될지 알 수 없습니다.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 3년.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사이 안타까운 희생자는 더 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장마 기간 폭우로 사망과 실종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자체들이 여름철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애도하기 위해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결정인데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피해 여부를 떠나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피해 복구 현장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온 자원봉사자들과 여름 휴가를 대신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러 온 시민들까지 온정의 손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내려가 비가 그쳤지만 주말부터 다시 비구름이 몰려올 예정입니다. 아직 실종자 수색이 끝나지 않았고 피해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취약 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로 정비를 비롯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신병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비닐하우스 농장.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1m가량 잠겼던 곳입니다. 비닐하우스 사이 배수로를 정비합니다. 강풍을 대비해 비닐하우스 고정 상태도 살핍니다. 배수로 정비가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돌풍으로 인한 그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고정장치, 시설물에 대한 고정장치나 고정건을 점검을 하고, 어떻게 자연재해를 저희가 100% 막을 수는 없지만은 사전에 준비를 좀 한다면은 그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폭우를 동반한 장마가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장마철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미리 제거해 배수를 원활하게 하고 배수로 물 빠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해충, 탄저병 예방을 위해 사전에 약재를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논이 침수되지 않도록 논두렁에 미리 물골을 터 물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로에 쌓인 토사라든지 그리고 나무 잎이라든지 그리고 풀 같은 걸 제거하셔가지고 물이 빠르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사전 병해충 방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용 약재를 갖다가 사전에 방제해 주시고. 장마 전선은 당분간 대구 경북에 영향을 미치면서 곳곳에 집중호우를 뿌릴 것으로 보여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경북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도는 우선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영주와 문경, 예천, 봉화 등 4개 시군에 대해 농어촌진흥기금 233억 원의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17개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특별 지원해 농가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저금리 수준으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받은 융자금은 5년에 걸쳐 상환하면 됩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받으려는 농가는 다음 달 18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주말 폭우 속 골프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홍 시장은 19일 시청기자실을 찾아 주말 일정이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